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와싱턴 소리 존킴 바로 시작합니다. 와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자신과 진심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2025년 한 해가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와싱턴 소리 존킴 TV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 또한 그 밖에 이곳 미국에서 삶의 터전을 찾고 계신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어느덧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5년 이곳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제2일을 맞아서 10대 탑 뉴스를 선정을 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보내드립니다. 자, 먼저 이것 미국의 메트로 뉴스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불법 이민자를 구금 체포해서 인권을 탄압한다는 등 많은 비판이 있었죠. 그러나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체포된 불법 이민자 중에 70%가 범죄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서 구금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이면 70명가량이 다 범죄자예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범법자라든가 테러리스트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답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거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절 이민 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불법 이민자 중에 약 70%가 형사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민 단속국은 ICE 보고 줄여서 이민 단속국을 보고 ICE라고 해요. ICE는 이들 중 70%인 41만 6천 명이 미국에서 범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조사해서 밝혀냈어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에서 최악의 범죄자들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이와 같이 강제로 강압적으로 이민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조사해 보니까 70%가 불법 체류자 중에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다. 그 중에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자, 또한 폭력범, 살인범, 그 밖에 많은
경범죄가 있었던 유죄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만 계속해서 인권을 탄압한다는 등 그렇게 몰아세울 수는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는요, 어느 정가에서 또한 일부 국민들이 대단히 체인지 마인을 한다. 대단히 변덕스럽다. 괴짜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 캐릭터예요. 캐릭터, 개성이에요. 예? 물론 이 시간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 정책을 쓴다. 서민층 정책을 쓰지 않고 중산층 이상의 정책을 써서 서민들의 서러움을 모른다 말이지.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비판을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부자 정책을 썼어요. 근데 한나라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미국 3억 5천만의 국민들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반 정도는 일단 버리는 카드를 써야 돼요. 모두 다 만족시키려 하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어리버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반 정도, 예를 들어서 40% 정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정책이 이게 올바르단 말이야.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 정책이야말로 일부 비난이 있고 손해를 보는 국민도 있겠으나 다수를 위해서 약간의 다수를 위해서 약간의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내가 일부 소수한테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다수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정책이다. 이런 철학과 소신이 있었어요. 가끔 너무 괴짜로 놀다 보니까 이 성격 파탄자가 아니냐.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역사상 헌정사상 백악관에 들어온 여성 비서실장 처음 아니야. 이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비록 비서실장을 하고 있지만 딱 알코올 중독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부통령에 대해서도 공격을 막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 부통령으로 정적 발탁했어요.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적군인 국민의 소속의 이해훈 전 국회의원을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도 저격하고 비난했던 이해훈 전 국회의원을 최초로 설치한 장관에 발의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용인술이 대단합니다. 말하자면은 자기를 비록 비판했지만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정도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알코올 중독자 같은 모습을 가끔 할 때가 있다. 이런 말은 인격적인 모독이죠. 그 말을 들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옹호하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괴짜인 척 하지만은 정치가예요. 또 사업가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여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따르던 커커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 30대 커커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선에 뛰어들었어요. 30대 젊은이니까 대학생들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각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했어요. 트럼프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마는 암살당했잖아요. 트럼프가 대단히 분노했죠. 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지지자 커커를 암살범은 우파가 아니고 좌파다. 그래서 좌파들은 내가 능멸한단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커커를 암살한 이 범죄자들은 내가 증오한다. 근데 그 암살당한 커커는요, 원수를 사랑으로 대한다는 그런 마음씨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커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커커야, 너를 비난하는 자는 너도 비난을 해. 예? 맞고만 있지 말고 칼에는 칼, 이에는 이야. 바보스럽게 이렇게 당하면서 사느냐 말이야. 커커에 대해서 일침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캐릭터가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지도자예요. 알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보고 대단히 체인지 마인드를 잘하고 대단히 변덕스러운 노인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만은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통치 스타일. 특히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백악관을 한번 방문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미스터 디어 젤렌스키,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좀 양보를 해. 즉 러시아 푸틴이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에서 그 땅을 띄워줘. 예? 그래야만이 전쟁이 끝나. 근데 젤렌스키가 그 말을 듣습니까? 내가 비록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지만 내가 그 조국을 사랑하는 나로서 내 혼자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 나의 민족, 내 조국이 원하지 않는 한 돈바스를 어떻게 저 전범인, 저는 악질 무도한 푸틴에게 띄워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화가 났죠. 거기서 노골적으로 촬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 장면이 전 지구촌 사람들 다 봤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특이하고 캐릭터 넘치는 괴짜 중에 트럼프예요. 그러나 그 괴짜는 리더십이 있는 강한 추진력이 있는 그런 위대한 great president. 오늘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많이 참 칭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 워싱턴 소리를 시청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럴 때 누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워싱턴 소리 이게 유튜브 들어가면은 검색창에 워싱턴 소리 종김 TV 한번 검색창에 입력해 보세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당신을 아주 지켜 세우고 칭찬해 주는 종김 TV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누가 전해 줄 수 있다면 괜찮겠지요. 그건 족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통적인 외교 규범은 아주 무시해버려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요,
정상 간의 그 회담에 있어서도 뭐 유럽 정상, 영국의 총리라든가 뭐 독일 총리, 그 밖에 뭐 덴마크 총리라든가 그 회담할 때도 자기의 캐릭터를 내세워서 조금도 밀리지 않아요. 물론 중국의 시진핑하고도 회담할 때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요.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칙스러운 행동을 하죠. 예? 너무 의례적인 그런 데서 이 사람은 탈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외교 룰을 무시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미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왔던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의 중심이 되어온 나토 같은 미 해외 정책의 기본 구조도 마구막 지고 흔들어요. 좌지우지해요. 이 나토, 이 조약을 이 회원국들에 대해서 다 유럽 국가들이 가입됐죠. 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마구 트럼프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유럽 정상들이 가끔 불만을 토로해요. 이것은 아주 트럼프 마음대로 막 컨트롤하니까 좀 우습게 얘기해서 유럽 정상들과 회담할 때 천방지축이에요. 천방지축으로 마구 날고 뛰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해외 정책에 늘 따라다니는 것은 유럽 정상인들로부터 항상 비판을 받아왔어요. 야, 이 트럼프 말이지 아무리 초강대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영국의 총리요, 독일의 총리요, 덴마크 총리인데 폴란드 총리고 말이지. 근데 우리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지 멋대로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래요.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다 야,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 3,500억 달러를 당장 돈을 내든가 아니면은 1년에 200억 달러씩 분납해서 내든가 그래야만이 25% 관세를 때리지 않고 15%로 낮춰서 관세를 때릴 거야. 이래서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도 식겁을 해가지고 200억씩 10년에 걸쳐서 파이낸시로 분납해서 내기로 했잖아요. 그 대신에 25%를 15% 낮췄죠.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요. 25%, 35% 아니요. 145% 관세를 때렸어요. 예? 145%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엄포 놓다가 슬그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초강대국의 대통령을 할지라도 그래도 중국이 14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시진핑한테 어떻게 내가 140억의 관세를 때려 슬그머니 꽁지를 내렸어요. 이루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주 뭐 체인지 마인드 잘하고 지 멋대로고 천방지축이고 변덕스럽고 삼척동자도 보기에 아주 괴팍스럽습니다만은 결과로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정략 속에 숨어있는 히든 카드예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트럼프 호텔이라는 것이
미국 전역에 산재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비즈니스맨으로서 융통성 있게 이것을 대통령이 된 후에 그거를 잘 활용해요. 융통성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재하려고 노력합니다. 종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책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아주 편독스러운 행동을 해요. 응? 그래서 너무 변덕스럽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유럽 정상들이 그냥 식겁을 하고 막 그냥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2025년이 그 끝자락을 드러낸 시점, 2025년이 그 끝자락을 드러낸 시점.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첫 해의 해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보다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 2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 해외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이 정책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뚜껑 열어보니까 대단히 성공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완전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2025년의 최대 승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2025년의 패배자는 누구냐? 바로 깜짝깜짝 됐죠. 이란의 하메이네. 미국을 향해서 사사건건 들이대고 러시아와 손잡고 말이죠. 얼마나 진짜 미국에 대해서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음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들었었어요. 핵을 개발하겠다, 어쩌다, 핵 쓰지 못하게, 핵을 무장하지 않게끔 미국이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까? 회담을 한 후에 합의점에 도달을 했나 하면 다시 그걸 깨고 했던 것이 이란 정부입니다만 마침내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했어요. 이스라엘의 강경론자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동 전쟁 크게 번지겠구나.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려했었지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측면 뒤에서 또한 지원합니다. 벙커 시설을 그냥 공격을 해요. 이란의 벙커 시설이 지하 200m, 1km 정도 되나요? 엄청나게 깊이 들어있는 그 벙커 시설을 미국의 초강력한 무기로 파괴시킵니다. 한 방에 나갔어요. 이란 한 방에. 그래서 이란은 더 이상 힘도 쓰지 못하고 백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패배자는 이란의 하메이네. 큰소리 빵빵 치고, 이 하메이네는 이란의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정신적인 지도자인데 대단히 강력해요. 말하자면은 마지막 끝을 맺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투로 말하면 강한 어퍼컷 한 방이 이 이란의 하메네이를 그대로 굴복시켰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란의 하메네이의 정신적인 지도자를 비롯해서 마두로 이 두 독재자를 한 방에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하고 이 하메인의 이란의 하메인의 이 정신적인 종교 지도자 두 이 독재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쎄쎄를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자, 러시아나 중국에 붙어서 미국의 심성을 막 건드리고 막 화나게 만들었죠. 그래도 중동 전쟁이 터질까봐 우려한 나머지 미국이 참아왔다가 드디어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격을 했어요. 벙커시설 공격하고, 예? 또 마두로의 그 마약을 탄 뭐 정상적인 선박입니다만 그것도 공격을 했잖아요. 납포하고. 얼마 있으면은 마두로 이 대통령 곤자에서 물러날 겁니다. 물러나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를 보면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2025년) 하루 앞둔 워싱턴 소리 존김 TV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내일 12월 31일 마지막 입세 하루를 앞두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워싱턴 소리 존김 TV 이만 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